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시황 제목은 외국인 순매수 기환, 코스피 7일 만에 양봉, 삼성전자는 첫 매수 신호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이게 진짜 유튜버 거의 초보 유튜버로서 어제 유튜버 시스템이 마비된 줄 모르고 막 영상을 2개씩 올리고 그랬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영상 올린 게 2시간 만에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영상 보시는데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유튜브 시스템, 가끔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이러겠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오늘 외국인이, 그렇죠. 5천억 가까이 샀어요. 순매수 화려한 귀환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7일 만에 양봉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정이랑은 좀 판이한 것 같아요. 차고 금융이 반등했고 반도체도 반등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거의 11일 만에 5일선을 회복한 것 같아요. 진짜 예,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거의 애간장에 녹는데 한번 삼성전자 오늘 제가 또 정리하다가 증권사긴 한데 제가 실적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건 뭐 작년 실적은 그러니까 6조더라고요. 근데 이제 6조면 사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영업이익이 보통에. 근데 올해는 그렇죠. 올해는 32조. 그래서 쭉쭉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맞진 않아요. 내년에는 47조, 뭐 내후년에는 50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예측치니까 맞진 않겠죠. 그런데 분기도 보니까 지난 분기 12월 달 23년 12월에 보니까 2조 8천억 해서 약간 조금 기대에 못 미쳤잖아요. 이게 5조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근데 3월 달에, 올 3월 달에는 1분기는 5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6조, 9월 달에는 10조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그럼 사실 10조 되면 이제 거의 정상 궤도로 돌아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꼭 맞으리란 법은 없는데, 어쨌든 3월 지나면서부터는 예, 삼성전자 주가가 본 궤도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정상일 겁니다. 이게 영업이익이 사실 그동안 너무 낮았거든요. 빨리 복귀돼서, 삼성전자의 정상적인 주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봤고, 삼성전자 여전히 또 개별 주식 분석할 때 좀 길게 했거든요. 개별 주식 분석할 때 보시고. 그렇죠. 이게 이제 요새 하던데, 뭐, 정부가 이제 주가 부양에 나섰는데, 그렇죠.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안 좋다고 이렇게 실망했다고 해서 뭐 우르르 떨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결국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주식을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상징적인 거고 이게 그렇죠.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면 안 돼요. 이게 뭐 실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주식 사주는 사람이 사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튼 정부하고 재계하고 아무리 해봐야 외국인이 안 사면 주식 안 오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안 사면 올리려면 뭔가 정부가 사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역시 외국인이 5천억 가까이 사니까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11월 달부터 쭉 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외국인이 왜 사는 이유가 밸류업 때문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외국인이 사는 속내는. 근데 아무튼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강세장이 온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시황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보고 왜냐하면 외국인의 거동은 나스닥이랑 좀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중요하고 금리 환율 유가, 금리 중요하고 금리 문제 없습니다. 나스닥은 약간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에서 그렇죠. 외국인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금융 투자는 이게 매수 측면에서 좋은 게 아니고 고춧가루 뿌리지 않나 이게 중요해요. 매도. 종목은 이제 반도체, 차, 금융, 그 다음에 지주 넣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조선, 그 다음에 게임 바이오 인터넷 넣고 2차전지 넣고 다음에는
그것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공기업도 하나 넣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시황 정의는 이제 지표 변동과 코스피 위치 그리고 주요 종목 등으로 해서 썸네일을 달겠습니다. 자, 시황 보시고 개별 종목 보시고 삼성전자는 좀 자세히 했으니까 잘 보십시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코스피 그렇죠. 종합 일목균형표 보니까 주가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그리고 이제 구름대 이게 정배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색 후행스팬도 주가 위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전환선 밑에 내려와 있어서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상승세 중에 조정인데, 그렇죠. RSI도 지금 과매수권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아직 골든크로스 난 건 아닙니다. 오늘 사실 전환선 위로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정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기존하고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지난번 때는 반등을 한번 못하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약간 그렇죠. 이번에는 2550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중간 정도 떨어질 걸로 봤는데 2570 이렇게 떨어질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2600 근방에서 조정이 돼도 손잡이 정도 만들고 끝낼 요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주식은 뭐니 뭐니 해도 수급이에요. 특히 외국인이 사주는 게 중요합니다. 코스닥도 오늘 반등은 했어요. 반등은 했는데 코스닥은 그렇죠. 지금 아직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환선에 바짝 붙여놓기만 했습니다. 어제 일봉이 되게 이제 음봉이 되게 커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과열권에서 다시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어쨌든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이격 조정은 어느 정도 됐거든요. 구름대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구름대 코스닥 투자하는 분도 있으니까 코스닥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나스닥 봐야 되는데 나스닥이 그렇죠. 아직도 조정세에 있어요. 나스닥이 전환선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기준선은 좀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예, 주가 자체도 횡보하고 있거든요. 아직 이 고점, 이 고점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 그 다음에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그리고 이제 구름대 이게 정배열되어 있어요. 후행스팬도 주가 위에 있어서 상승세거든요. 상승세고 RSI도 다시 이제 골든크로스 했습니다. 상승세지만 조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저 지금 고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거죠. 주봉상도 보면 약간 전환선이 아주 뚜렷한 건 아닌데 이게 전환선이 옆으로 조금 그렇죠. 좀 눕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봉상도 사실 전환선하고 이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끝나진 않았다 생각합니다. 나스닥도 조정이 조금 이어질 수는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표 중에 이제 국고채 10년물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11월 달에 국고채 10년물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코스피도 강하게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 연말 연초에 국고채 10년물 상승이 멈추면서 코스피가 사실 그 정도로 조정받을 건 아닌데 뭔가 좀 인위적인 냄새는 나지만 아무튼 채권 가격 보면 밋밋하게 조정 나왔는데 코스피는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런 요렇게 보면 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채권 가격도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조정하고 있지만 큰 문제 없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그렇죠. 지금 11월 달에 코스피 상승하면서 하락했고 코스피 상승할 때 이제 횡보했고 그다음에 코스피 강하게 조정 줄 때 강하게 하락할 때 급등했습니다. 급등하고 지금은 이제 소강 상태예요. 그래서 소강 상태여 가지고 이게 뭐 올라간다 내려온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소강 상태로 있는 것 같고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유가는 그렇죠. 유가는 좀 지금 구름대 밖으로 완전히 나가서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유가가 상승한다는 건 결국 세계 경기가 좋다 뭐 이런 뜻이니까
급등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유가가 급등해서 물가가 문제가 되면 다시 문제가 되는데, 수급을 볼까요? 수급을 보니까, 그렇죠. 오늘 외국인이 귀환했어요. 외국인이 너무 좀 안 사고 있다가, 사실 파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소극적으로 개인이 팔거나 기관이 파는 물량 받는 정도로 하고 있었는데, 또 들어왔어요. 사실 외국인이 11월 달부터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위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코스피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금융투자도 매수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좀 봐야 되겠죠. 파동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 월봉부터 볼까요? 코스피 파동 보니까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 잘 마무리하면 1월달 음봉을 다 지워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양이 아주 잘 나오거든요. 월봉 모양이 양음양 해서 아주 좋은 패턴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렇죠. 200주선 좀 지켰으면 했는데 오늘 상승을 해서 200주선 지키는데 지금 일단은 그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5주선 지키고 있고 파동 모양은 아주 좋거든요. 지금 5주선이 20주선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예, 이게 파동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중첩이 되면 상승이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더욱이 좋은 거는 이거죠.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좀 거래가 많지는 않았네요. 약간 반등의 성격,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지난번에 상승했던 차 금융이 상승했고 반도체도 좀 상승했기 때문에 종목 자체는 좋은데 약간 거래량이 안 받쳐준 게 약간 흠이긴 한데, 제일 뭐 저는 뭐 이게 하락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상승 추세선에 이렇게 길게 조정받으면서 지난번에 절반 정도 되겠죠. 2570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상승 삼각형 만드는 거를 하나의 안으로 생각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손잡이 만들고 이제 올라가는 거. 손잡이 만들고 올라가면 조정이 2600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21선 깨거나 거의 조금 깨는 정도 생각했는데 아직 21선 닿지도 않았는데 반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내일 뭐 5일선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종가상은 5일선 눌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 제가 생각한 두 가지 시나리오보다 더 빨리 조정이 끝나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니까 괜히 돌파점만 올려놨어요. 일단은 오늘 모습이 좋습니다. 개별 종목 오늘 삼성전자 5일선 회복했거든요. 첫 매수 신호인데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보시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일목균형표를 보니까, 일봉 차트 보니까 주가가 이제 까만색 전환선 아래에 있죠. 그리고 빨간색 전환선이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구름대가 그 위에 있고, 이게 이제 완전히 역배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후행 스팬도 주가 아래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은 일봉상 하락세입니다. 하락세인데, 오늘 다행히 양봉이 출현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꼬리를 달고 밀리긴 했는데 일단은 그렇죠. 손절선은 벗어났어요. 아마 일봉상 보면 알 텐데 일봉상도 지금 주가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월봉상 5월선 지켰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잘해서 5월선 지켰으면 좋겠고, 사실 그렇죠. 주봉상도 지금은 그렇죠. 초가는 지금 20주선 훼손했지만 지금 양봉이 나와서 20주선 지킬 수 있거든요. 20주선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투자자분들은 싸게 매수할 계획이긴 한데, 장기 투자자한테는 좀 괴롭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일봉 차트 보니까 일단은 72,7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제시했는데, 그렇죠. 이거를 깨지 않았어요. 깨지 않아가지고, 사실 72,500원이네요.
그래서 500원까지 내려오진 않았으니까 이걸 깨지 않아서 다행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5일선 위에 올라섰어요. 거의 몸통 자체가 올라섰다고 보면 됩니다. 예, 몸통 자체가 올라온 거는 한 거의 11일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단 5일선 위에 올라섰으니까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수를 조금 할 수도 있었겠다. 근데 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적극적인 매수 신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 꼬리 단 부분 있잖아요. 74,000원. 이거 돌파하면 그 다음에 또 매수할 수 있습니다. 61선 돌파하는 거고 그 다음에 75,500원 이렇게 매수 타점 여러 개 두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5일선 오늘 그렇죠. 5일선이 올라섰으니까 첫 매수 신호예요. 그래서 조금 매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니까 그렇죠. 이 스토캐스틱도 단기, 중기 다 오늘 동시에 골든 크로스 냈어요. 내일 밀리지만 않는다면 매수 신호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뭐 개인이 파는 걸 외국인이 수동적으로 받고 있는 모양새예요. 일단 그래서 뭔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때가 됐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5일선이 올라섰다. 그 다음에 그렇죠. 손절가는 지켜야 되겠죠. 그래도 72,500원 손절가 제시하고 그리고 5일선 올라섰으니까 조금 매수할 수 있고 내일도 5일선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시초가도 유지하고 그러면 매수할 수 있겠다. 소극적으로 매수하시고 적극적인 매수는 이제 60일선 돌파하면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75,500원 돌파하면 이제 본격적인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들은 오늘 종목들이 모양이 좋으니까 일목균형표로 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반등은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갭은 메꾸고 반등 나왔는데 지금 그렇죠. 이게 상승 잉태형 정도 되는데 이게 음봉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SK 하이닉스는 조정이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원래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14만 5천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예, 5일선 대응하신 분들은 이미 이제 손절이 나왔겠죠. 손절이 아니고 익절이 나왔겠죠. 아무튼 조정 중이고 잘 대응하시고 현대차는 그렇죠. 매수 타점을 오늘 돌파했네요. 그렇죠. 이게 뭐 적극적인 매수 타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매수 타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도 이제 좀 매수 들어갈 수 있었겠다 생각은 듭니다. 반등이지만. 그 다음에 여기도 오늘 돌파해서 두 번 다 매수 타점 돌파했고, 그 다음에 돌파할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면 되거든요. 기아는 아직 매수 타점 돌파 못했네요. 기아는 워낙 매수 타점이 높아가지고, 예. KB금융은, 그렇죠. KB금융은 아직, 예, 좀 조정 중에 있네요. 조정 중에 있고, 매수 타점은 여기거든요. 66,500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삼성화재도, 삼성화재도 지금 아직 조정 중입니다. 지금, 그렇죠. 기준선까지 조정받았고, 매수 타점 한참 멀고요. 32만 1,000원.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은, 그렇죠. 반등했는데 아직 매수 타점 도달 못했습니다. 9,200원. 근데 뭐, 그렇죠. 여기서 이미 이제 88,000원 때문에 매수하신 분이 손절가 제시하는데, 손절은 이제 위험은 없어졌네요. 삼성물산도 반등했는데, 그렇죠. 반등할 위치에서 반등했는데, 원래 조정은 여기까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아직 매수 타점 멉니다. GS건설이 드디어 매수 타점 돌파했어요. 그래서, 금융주가 좋으니까, 결국은 건설주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결국,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건설주 새로 넣었는데 주요했고, 매수하신 분은 뭐 매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 타점 돌파했으니까. 조선주는 그렇죠. 제가 손절 라인 제시했는데 손절 안 당하고 지금 반등했네요. 일단 제가 손절 라인만 정하면 안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따 보면 네이버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크래프톤은 제가 손절 라인 넉넉하게 잡아놨죠.
반등해서 큰일이 없고요. 셀트리온, 그렇죠. 제가 손절 라인 정하면 반등하는 애들. 셀트리온이 제가 17만 3천 원에 손절 라인 정했는데 18만 8천 원 매수 타점 돌파해버렸어요. 그래서 매수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도 이제 정신오죠. 보유하고 계신 분한테 정신오고 없는 분한테는 좀 매수 타점이 나온 거니까. 카카오 보시면 진짜 카카오 매수 타점 돌파해놓고 강한 척 하더니 떨어지고, 아, 예, 그렇습니다. 카카오. 제가 어제 종목 분석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네이버 보면 또 기도 안 차요. 네이버를 제가 여기 19만 8천 원 이게 700원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제 아무튼 차트가 정해준 건데 19만 8,700원 이게 손절 라인이잖아. 이거 깨버리면 손절인데 손절 라인 앞두고 진짜 3번 짚고 양봉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참 주가라는 게 참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봉이 나오면 이게 매수 타점으로 매수 각으로 바뀝니다. 21만 원, 22만 원 이게 다 매수 타점이거든요. 한 번만 더 나오면 매수 각인데요. 삼성 SDI는 예, 손절이 나왔을 텐데 오늘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전환선에서 밀리는 모양이에요. 역시.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전환선 이탈했네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코스피 상승할 때 상승을 못한 주식이잖아요. 이런 주식은 그렇죠. 코스피 조정기에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반등에 들어가면 또 반등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계속 뭐 어쩔 수 없이 들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아무튼 종목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